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하남도시공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집중 인터뷰, 모르면 손해, 알면 더 받는 토지보상.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정평가 제2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3기 교산 신도시 관련 감정평가 전문가이신 강창식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모르면 손해, 알면 더 받는 토지보상 그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 조금 전에 소개받은 부진 감정평가사 사무소 대표 강창식 감정평가사입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이번에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이런 겁니다. 소유자를 위해서 이 모르는 걸 알려주는 이 서비스를 한다. 여기에 상당히 제가 감명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요 교산 신도시와 관련해서 소유자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1부는 전반적으로 궁금증을 좀 풀어드렸고요. 이제 2부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 예정이에요. 수많은 사례가 이제 오늘 방송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준비가 된 거죠? 네네. 네, 그러면 하나씩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요. 토지의 보상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한다고 하는데 그럼 개별 공시지가와 비슷한 것이 아닌지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렵고도 쉬운 질문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어느 법에들 봐도 도대체 보상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지를 정해놓은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된 법규를 찾아보면서 일일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먼저 제일 상위법인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헌법에서는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가를 하도록 하는데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가 변동률이나 위치, 형상 등 토지의 개별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감정평가의 일반적인 규칙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감정평가를 할 때 가격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액은 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되 거기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지가 변동이 영향을 없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지가 변동에 영향이 없는 지역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의 시행이나 공고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이전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의 지가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변했다면은 이 부분은 그만큼 변동된 폭만큼은 제외하고 평가하라는 의미로 만약에 이 주변의 실거래 가격에 이런 가격들이 반영돼 있다면 이것은 배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토지 보상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액 수준에서 결정이 될 건데 만약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크게 상승했다면 이 부분은 제외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보상을 받으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이 부분도 많이 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건 감정평가사가 답을 할 이런 질문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거래에서도 집을 판다면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집을 비워줘야 될 의무가 생기겠죠.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제 비워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아닙니다. 사업을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기관, 이 과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약간의 여유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즉시 이사를 해야 되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는다. 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을 알려면은 하남도시공사에 문의를 하면 그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하남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겁니다. 자, 다음 사례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 두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전면도로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함에도 개별 공시지가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상액도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보상액은 개별 공시지가에서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토지 가격은 용도 지역이나 지목이나 그다음에 주변의 개발 상황이나 규제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게 되죠. 그 전면도로나 이용 상황이 같다고 해서 같은데도 개별 공시지가 2배가 차이가 난다면은 이것은 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감정평가사는 만약에 이 일을 맡았을 때 맡게 되면은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게 되니까 반드시 개별 공시지가가 2배 차이 난다 하여 가격이 2배 차이 날 건 아닙니다. 네, 개별 공시지가가 2배 차이 난다고 해서 보상액도 2배 차이가 난다. 이거는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요. 과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도로 사업에 편입되어 지목이 도로로 필지가 분할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기존과 같이 대지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도로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도로에 편입돼 가지고 분할이 됐다. 뭐 분할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이 시행돼서 분할된 경우가 있고 시행되는 계획에 의해서 분할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제 이런 토지를 미지급 용지라고 하는데요.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는 그 종전의 이용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이 분할되기 전에 이용 사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니까 지금은 도로라 하더라도 그 종전 이용 사항이 대지니까 대지라고 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또 만약에 필지만 분할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은 그것도 역시 분할되기 이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니까요. 도로로 평가될 것이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종전 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다. 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지목이 전인 토지를 농사를 짓다가 동식물 관련 시설 축사로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창고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네. 감정평가는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현재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이용 상황에 대한 판단은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현재 이용 상황을 현재 그 이용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 인허가를 거쳐야 현재 이용 상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에 전이었다 그랬죠. 네, 전이었는데 그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축사부지로 그 용도가 그 지목이 변경됐다면은 그리고 또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면 현재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겠죠. 아마 그렇게 결정될 겁니다. 네, 현재 이용 상황이 기준이 된다. 그로서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지목이 전인 토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 축사로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 중입니다. 과정에서 필지가 분할되어 허가를 받은 토지는 지목이 변경됐으나 분할된 필지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두 필지 전체를 일단으로 하여 공장 부지로 이용 중인데 보상은 공장으로 이용 중인 상태로 감정평가를 하는지요? 라는 질문이에요. 질문이 복잡합니다. 네. 네. 하남시 특히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공장용지의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지 못해서 하남시는 목장용지, 그러니까 축사를 질 수 있는 목장용지를 해서 인허가를 내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는 현황대로 평가를 하는데 현황의 기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목장용지로 변경이 됐다면은 이 부분은 목장용지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는 종전의 이용사항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목장용지로 변경된 토지는 목장용지로 평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이게 종전 이용 상태가 전이니까 네. 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또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지목이 전인 토지가 있습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 닿지 않은 맹지이나 인접한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하여 필요한 부분을 도로로 이용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도로를 만들어 이용 중입니다. 이런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요? 라는 사례예요. 예, 지적도상 맹지이지만 이 감정평가는 현재 이용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이 현재 이용상을 판단은 또 적법한 절차이니까 이 경우에도 계약에 의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도로공사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면은 도로에 닿는 토지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계약 내용이 어떠냐의 문제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도로에 닿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감정평가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동의한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이 도로가 아니므로 이를 고려해서 평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창식 감정평가사님과 함께 토지보상 사례를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참 민원인들이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어떤 건가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공시지가와 보상액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보상액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별 공시지가 자체는 각자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하고는 이게 좀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개별 공시지가의 몇 배나 보상이 되느냐. 그래서 어디는 2.5배가 됐다, 어디는 3배가 됐는데 교산 신도시는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상액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와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제 다른 사업집에서 결과적으로 2배가 차이가 났는지 1.5배가 차이가 났는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네.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되질 않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각 토지의 개별적 요인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지가 변동률도 해당 지역의 지가 변동률이 인근 지역과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또 검토를 하고 사업지구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다른 사업지구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하고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도 또 검토를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개별 공시지가와 다른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야에서 인접한 두 필지 사이에 개별 공시지가가 2배가 차이가 났는데 보상액은 2배가 차이가 날 것인가 하는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결과가 이제 보상액은 그렇게 결정되지 않을 겁니다.
네, 뭐 집가 변동률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고려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면 이게 2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정말 이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한 7가지 사례를 살펴드렸는데 이 토지 보상 사례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토지에서만큼은 많은 부분이 그 정보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토지의 그 공부인 토지대장, 그 다음에 그 도면인 지적도,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에 따라서 이용 계획, 뭐 계획, 개발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토지 소유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한테 뭐 더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계획 그 질문에서도 있지만 질문에서 있듯이 그 계약에 의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사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그 관련된 공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죠. 이건 아마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은 감정평가사는 많은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또 알리는 것도 보상을 좀 많이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강창식 감정평가사님과 이렇게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딱 뵈니까 정말 이 감정평가사 경력이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감정평가를 1986년부터 했으니까요. 몇 년 차시죠? 지금 뭐 2020년 한 34년인가요? 와. 35년쯤 됐네요. 그죠? 좀 됐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감정평가사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긴 감정평가사 경력으로 봤을 때 하남 교산 신도시만의 뭐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하남 교산 신도시는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들이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들은 지금까지 규제를 많이 받았던 토지들입니다. 규제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뭔가 그 이용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좀 뭐 노출되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종전 질문에서 그 축사부지로 뭐 사용을 하게 되는 그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뭐 아니면 또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인허가를 받고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가 정리가 안 돼 있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창식 감정평가사님과 다양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거든요. 벌써. 네, 끝으로 뭐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토지 소유자 이 보상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공익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은 보상액이 실지 실거래보다 낮아질까 봐 걱정인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유자들이 추천해서 감정평가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남 이 교산 신도시는 하남 도시공사가 저 같은 자문위원을 두고 소유자의 민원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소유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참 좀 발전적인 거죠, 변화죠. 하남 도시공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지 보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창식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토지 보상 사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하남 시민들을 위한 또 무료 자문 케어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보이는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나 보상사무소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남도시공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고품격 토크쇼 모르면 손해 알면 더 받는 토지보상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면서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정평가사님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봐요.